자, 이번 시간에는 뭘 설명드릴 거냐면 제가 저번에 코드라는 거는 무조건 위에서 아래로 순차적으로 실행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요거는 불변의 법칙입니다.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가 코드는 위에서 아래로 순차적으로 하나하나 흐름에 맞춰 실행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내가 특정 코드를 작성을 했는데 여기다가 일단 이렇게 써볼게요. int a는 10, 그 다음에 int b는 20이라는 코드가 이렇게 있대요. 이 int a라는 변수에 10이라는 값이 할당이 되기도 전에 int b라는 변수가 실행되거나 얘가 먼저 실행되고 int a가 먼저 실행되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int a라는 변수가 먼저 실행되고 10이라는 값이 할당되고 그 다음 b라는 변수가 생성되고 그 다음에 20이라는 값이 할당되고 그런 식으로 실행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내가 특정 코드를 제어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어떤 부분에서 실행되게끔 만들고 싶고 어떤 부분에서는 실행되게끔 만들지 않게 하고 싶고 또는 어떤 특정 코드는 반복되게끔 만들고 싶고 또는 반복 횟수를 조절하고 싶고 그럴 때 쓸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제어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어문. 그러면 제어문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조건문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반복문이라는 개념이 있다라고 여러분들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바로 제어문 중에 첫 번째 조건문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조건문을 이용하면 여러분들이 코드를 조건을 걸어가지고 내가 특정 시점에서 해당 코드를 실행 또는 실행되지 않게끔 여러분들이 자유자재로 코드를 사용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써볼게요. int age는 20이라 썼고요. 그러면 프로그램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age는 나이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이의 별로 나이가 뭐냐에 따라서 성인 또는 미성년이다 판별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회사를 여러분들이 다닌다 라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쓰면 되는 거예요? age가 20살 이상. 그러면 우리가 20살 이상을 보통 성인이라고 얘기하고 20살 미만을 미성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조건문은 어떻게 쓰냐? 조건문을 쓸 때 if 그 다음에 소괄호, 중괄호, 엔터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되거든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if 쓰신 다음에 소괄호, 중괄호, 엔터 이런 식으로. 자, if라는 거는 무슨 뜻이에요? 만약에 뭐뭐 한다면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영어 단어인데 자, 여기 소괄호 보면 소괄호 안에다가는 여러분들이 뭘 넣을 수 있냐면 조건식이라는 걸 부여할 수 있습니다. 조건식. 그러면 조건식이라는 걸 부여할 수 있는데 일단은 여기다가 이렇게 써볼게요. age가 그 다음에 20살 이상이다 라고 이런 식으로 코드를 작성을 해봤어요. 그러면 age가 20살 이상이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그 age라는 나이가 바로 뭐다? 성인이다 라는 의미를 갖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소괄호 안쪽에는 조건식이 들어갈 수 있는데 조건문은 그냥 실행되는 게 아니라 조건식의 결과가 true인 경우에 뭐한다? 실행된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요 조건문 같은 경우는 실행되는 거예요? 실행되지 않는 거예요? 실행이 되는 거죠. 왜? 자, 요 age는 뭘로 봐야 될까요? 변수로 봐야 돼요? 20으로 봐야 돼요? 그죠? 20으로 봐야 되죠. 20. 그렇게 되면 20은 20보다 크거나 같다. 크진 않지만 같잖아요. 그렇게 되면 얘의 결과가 뭐다? true다 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썼어요. 그러면 실행했을 때 어떻게 나온다? 성인입니다가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미성년 같은 경우는 20살 미만을 미성년이라니까 조건문 써서 if age가 20살 미만이다. 그러면 이때 여러분들 코드를 어떻게 쓸 수 있다? 여기다가 미성년입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코드를 작성할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 실행해보면 지금 이제 성인입니다 나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나이를 바꿔가면서 실행할 수 있겠죠. 제가 이걸 15라 써볼게요. 자, 15라 쓰게 되면 이때 age는 15인데 15는 20보다 크거나 같다라 했을 때 거짓이기 때문에 뭐가 실행된다? 얘가 실행되는 거죠. 왜? 얘는 15가 20보다 작다. 참이니까. 이 결과가 true이기 때문에 미성년입니다가 이런 식으로 실행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회사를 다니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자, 나이가 뭐냐에 따라서 성인 또는 미성년인지를 판별하는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잘 설계를 한 거죠. 그죠? 잘 만든 거잖아요. 프로그램 잘 만든 거죠. 자, 그러면 자, 지금 조건문이 몇 개예요? 조건문이 2개죠. 그러면 2개의 조건문 중에 하나만 실행되는 걸까요? 아니면 둘 다 실행되는 걸까요?
여기서 제가 이런 식으로 질문을 드리면 거의 대부분 하나만 실행돼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반쪽짜리 정답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답변한 이유는 당연히 age라는 값이 뭐냐에 따라서 성인 또는 미성년 둘 중 하나의 결과값을 출력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만 실행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답변을. 근데 정확하게는 두 개의 조건문 둘 다 실행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둘 다 실행되고 있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거를 age를 20으로 바꿔볼게요. 20. 그러면 age가 20이라 했을 때 첫 번째 조건문이 실행이 되겠죠. 그러면 첫 번째 조건문이 실행되면서 age는 20인데 20은 20보다 크거나 같다.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이죠. 자, 맞는 말이기 때문에 성인입니다가 출력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얘가 어디로 내려오냐면 요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와서 age가 20일 때 걔가 마찬가지로 age가 20보다 작은지 요거를 조건을 체크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건을 체크했을 때 얘는 거짓이기 때문에 요 녀석의 조건식이 거짓이기 때문에 요 내용물을 출력을 하지 않았을 뿐이지 결론은 결국에는 두 개의 조건문 둘 다 뭐한다? 실행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두 개의 조건문을 이런 식으로 작성한 게 잘못된 거냐?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럼 왜 잘못되지 않았냐? 여러분들이 age 값이 뭐냐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결과물을 우리한테 출력하고 있기 때문에 원하는 산출물을 여러분들이 얻어내기 때문에 잘못된 코드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컴퓨터 공학이라 했을 때 컴퓨터 공학에는 시간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시간적인 측면. 그러니까 코드의 실행 속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실행 속도.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걸 실행 속도를 측정하게 되면 조금 느리게 측정이 돼요. 느리게. 근데 이게 우리 눈에는 굉장히 빠르게 실행되는 거긴 하지만 실제로 컴퓨터 공학적인 이거를 막 밀리퍼세컨드까지 막 깊게 들어가게 되면 조금 느리게 실행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건 마치 어떤 식으로 설계한 거나 마찬가지냐면 이렇게 설계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어떤 문제가 있대요. 보기에 따른 나이대를 골라달래요. 골라주세요 라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답은 무조건 하나래요. 정답은 하나. 그러면 1번 보기가 예를 들어서 age가 20이래요. 그러면 1번 보기가 있고 2번 보기가 있고 3번 보기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때는 10대, 그 다음에 20대, 그 다음에 30대 이상 이런 식으로 문제가 설계가 그냥 되어 있다고 그냥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age가 10이래요. 그래요. 그걸 떠나서 그 전에 자, 여러분들 우리가 문제를 푼다고 하면 보통 문제를 어떻게 풀어요? 보편적으로 문제를 풀 때 1번, 2번, 3번 순으로 풀어요. 2번, 1번, 3번 순으로 풀어요. 3번, 2번, 1번 순으로 풀어요. 문제를 풀면 보통은 1번, 2번, 3번 순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잖아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풀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age라는 변수의 값이 age라는 보기의 값이 10이래요. 그러면 우리가 자, 이게 만약에 복잡한 문제라고 하면 일단은 얘를 계산하고 수식을 하고 해야 되는 문제래요. 그냥 가정을 해보는 거죠. 자, 그러면 1번으로 내려왔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age가 10이라 했을 때 1번 계산하니까 1번이 맞아요? 틀려요? 맞는 말이죠. 그죠? 10은 10대가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0은 10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1번 체크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갈 필요가 있겠죠? 그죠? 굳이 2번, 3번이 정답인지 아닌지 체크할 필요 있나요? 없죠. 왜냐면 여러분들이 1번이 정답인 걸 확신했잖아요. 1번이 정답인 걸 확신했기 때문에 2번, 3번이 굳이 정답인지 아닌지를 굳이 체크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왜냐면 여러분들 시험 시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거를 일일이 하나하나 계산해보는 사람이 있을까요? 거의 없겠죠. 그거는 미련한 짓인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1번이 정답인 걸 체크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면 되는데 자, 근데 만약에 이게 20이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1번이 정답이 아닌 거는 당연히 체크를 해봐야겠죠. 왜냐면 계산을 해봐야 하잖아요. 얘가 만약에 20이라 했는데 지금 이렇게 썼으니까 우리 눈에는 2번이 정답인 걸 알지만 얘가 만약에 복잡한 수학 연산을 통해서 나오는 결과래요. 그러면 여러분들 1번이 정답이 아닌지는 일단 체크를 먼저 해야겠죠. 자, 그래서 체크를 해봤더니 문제를 풀어봤더니 1번이 정답이 아닌 거는 여러분들이 결과물을 확인했대요. 자, 그러면 2번으로 내려왔어요. 자, 2번으로 내려와가지고 2번이 정답인 걸 여러분들이 알았네요. 그죠? 20이 20대니까. 자, 그러면 2번 체크하고 3번 볼 필요가 있나요? 당연히 볼 필요 없죠. 다음 문제로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계산을 했는데 다시 이제 30이래요. 자, 그러면 30이라는 값이 이렇게 나와버렸어요. 그러면 정답은 당연히 몇 번밖에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수학을 딱 복잡한 연산을 다 계산을 했더니 1, 2번이 정답이 아니래요.
그러면 1, 2번이 정답이 아니라고 하면 정답은 당연히 뭐밖에 안 나와요? 3번밖에 정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굳이 내가 1, 2번이 정답이 아닌데 3번까지 정답이 아닌지 굳이 체크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겠죠. 어차피 정답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죠? 삼지선다니까. 자, 근데 지금 우리 코드는 어떻게 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번이 정답이래요. 자, 1번 성인입니다가 정답이잖아요. 그런데 성인입니다가 정답인데 2번 미성년입니다 굳이 조건식 체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 우리가 코드를 두 개로 분리를 시켜놨기 때문에 1번이 정답임에도 불구하고 2번이 정답인지 아닌지 체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적인 측면에서 조금 느리게 실행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조건문을 조금 더 빠르게 실행되게끔 만들 수 있을까? 자, 그러면 여기 앞에다가 이 else라는 걸 붙일 수가 있습니다. else. 자, 그러면 else를 붙이는 순간 이 코드가 어떻게 되냐면 아까는 조건문이 두 개의 덩어리였다면 얘는 하나의 덩어리로 뭉쳐지는 거예요. 하나의 덩어리로. else를 붙여주는 순간. 말 그대로 다리를 연결해 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냥 if은 따로 if은 따로 이런 식으로 쓰면 다리가 끊겨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else를 딱 붙여주는 순간 얘네가 분리된 코드가 아니라 하나로 뭉쳐진 코드가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얘가 실행이 될 때 어떤 식으로 실행이 되냐? 자, 만약에 1번이 정답이에요. 그러면 아까 여러분들한테 1번이 정답이면 2번, 3번 굳이 체크할 필요 있다 했나요? 없다 했나요? 없다 했죠? 바로 그런 구조가 된 거예요. 1번이 정답이면 이 else if로 적어놓은 코드는 실행조차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if문을 두 개로 분리한 코드보다 어떻게 된다? 조금 더 빠르게 실행되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렇죠? 자, 근데 만약에 이게 15래요. 그러면 15라고 했을 때 당연히 자, 이게 이지선다라 해봅시다. 그냥 자, 이지선다래요. 그러면 이지선다라고 하면 1번 아니면 정답이 2번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15라 했을 때 당연히 1번은 정답인지 아닌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체크해봐야죠. 그죠? 체크해봐야지만 다음 문제로 넘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근데 1번이 정답이 아니면 당연히 2번이 정답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죠? 근데 2번이 정답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굳이 계산할 필요 있나요? 계산할 필요 없죠. 그죠? 근데 지금 우리 거는 어떻게 하고 있다? 계산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이거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변경시킬 수 있을까요? 네, 있어요. 여기를 여러분들이 else if라 쓰는 게 아니라 그냥 else라고만 써주면 돼요. else. 조건식을 쓰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else라고 딱 쓰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자, 1번이 정답이 아니네요. 그러면 얘는 else를 통해서 요 조건식, 요 코드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럼 실행했을 때 자, 보이죠? 미성년입니다가 나오는 거. 그래서 요 녀석보다 이 코드보다는 요 코드가 훨씬 더 빠른 코드로서 작동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 그래서 if, else if, else를 이용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조건문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작성하는 게 가능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요 예시를 기억을 하시면서 if문을 그러면 예시를 기억하면서 이제 코드를 작성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if문을 여러분들이 분리를 해가지고 작성하는 게 잘못됐냐? 그건 아니지만 그것도 마찬가지로 설계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if문을 분리를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결과가 딱 하나가 나왔다. 그러면 잘 된 거지만 그게 아니라 코드의 결과물이 뭐 2개 이상 나왔다. 그러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조건문에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양립할 수 없다라는 조건을 걸어주는 건데 자, 양립할 수 없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중복을 가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정답은 하나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건문의 조건은 중복을 가질 수 없다. 즉 양립할 수 없다라는 조건을 가져야 된다. 그걸 지켜주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아름다운 그리고 효율적인 조건문을 작성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건문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본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